자, 지금부터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6.13 구미 지방선거 무소속 시민후보 연대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기자회견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응원의 박수와 환호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정숙한 분위기에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 예비후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미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뜻을 함께 하신 무소속 예비후보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후보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희 경북도의원 5선거구 예비후보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다음은 박교상 구미시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님. 다음은 박세진 구미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님. 계속해서 한성희 구미시의원 바선거구 예비후보님. 계속해서 김성애 경북도의원 4선거구 예비후보님. 반갑습니다. 박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영화 구미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님. 다음은 장재성 구미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님. 네, 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들부터 그래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변화의 새바람 구미의 새희망 김봉재 구미시장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상 7분이 1차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뜻을 전해주신 계셨다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후보님들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셨다가 한 분 한 분씩 희망 토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예비 후보님들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무소속 희망 토크에 앞서 6.13 지방선거 무소속 예비 후보 연대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은 뒤에 같이 후보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영화 후보님 같이 하시겠습니다. 연대에서 선언하는 선언문이니까 제가 그냥 준비된 원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희는 6.13 지방선거를 26일 앞두고 뜻을 함께하는 구미 지역 무소속 시도의원에 출마하신 예비 후보님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대 출범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했던 정당의 불공정 공천과 비민주적 후보 선발 기준 등으로 정당에 대한 영정을 느껴왔고, 시민들의 불신 또한 최고조에 있는 이때에 민심과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당리 당량만을 우선시 생각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진정한 시민의 길잡이가 되고자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껏 보수 성지라 불려지는 구미에서는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 생각했고 시민들 의식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구미 시민이 지지한 정당에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구미 시민의 의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구미는 더 이상 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이 구미시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연 구미를 어떻게 제2도약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구미 시민만을 바라봐야 되지 정당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무소속 예비 후보들은 구미 시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승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구미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자회견에 앞서서 예비 후보분들의 간단한 소견을 발표하는 한 분 한 분씩. 먼저 이홍희 경북도의원 후보께서 한 3분 정도 소견을 발표해 주십니다. 예, 무소속 도의원 예비 후보 이홍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 구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도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당에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정당한 공천 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인데 불구하고 그때 상향식 공천 제도 때문에 제가 도의원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했을 정도인데 이번 공천은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공천에 관련되는 정당한 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공천을 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공천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공천을 못 받는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지난 4년간 도의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간 항상 365일 항상 협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번 공천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정치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깃발만 꼽으면 당선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물 위주로 정당하게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소속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무소속 출마해서 단 한 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시민들이 정말로 무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언론들께서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박세진 구미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전남 도량시의원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구미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 8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구미 시의원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왔는가.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예산심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하고 있는 게 5분 질의가 다는 아닙니다. 전직 의원이 5분 질의만 냈는데 5분 질의보다 중요한 게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조례죠. 제가 4년 동안 조례를 4건을 대표 발의를 했고 17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는 한 건도 발의 안 한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언론들의 조사를 좀 하고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배 의원이 항상 5분 질의만을 가지고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인 것, 그리고 제가 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절감과 낭비 요인을 줄이자는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 여성, 또 노인, 인권센터를 짓자고 인권센터를 지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정말 구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을 했습니다. 그죠? 추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무상급식 전면 실시입니다. 근데 특위하는 날 여러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특위하는 날 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그 특위 없었습니다. 14건의 조례를 통과해야 되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TV 보면 다 조사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 하나 그것을 얘기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참고로 맹장수술을 하고도 이튿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구미가 왜 변해야 됩니까? 24년 동안 정말 도시계획을 끊는 게 시의원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대표 한두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너무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구미가 발전하려면은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TX 혁신도시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원평동이 죽어가고 있고 도량동이 선주 남동이 그나마 좀 낫고 그러면은 구미가 발전하려면은 KTX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구미와 혁신도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곡동 택지개발을 서둘러야 되고 또 KTX하고 5공단을 연결하는 전용 도로가 오히려 먼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김천에서 선을 따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 생각은 3천억이 드는지 4천억이 들지 모르는데 용역을 1억 2억 따다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3천억 공사에 최소한 용역비는 30억 이상을 따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물가묻지 않습니까? 정치입니다, 이게.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선주원남 도량동에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구미가 발전하는 모습을 저도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견디기 어렵다고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구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미공단 살릴 수 있는 길은 혁신도시와 가장 먼저 연계성이 지금 30분, 40분 걸리는 거 10분 내로 해야 됩니다. KTX 구미 정차는 예전에 두 번 썼지만 지금은 철도공사에서 가장 적자 노선 1순위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5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미가 LG가 파주로 갔습니까? 분양가요 낮추는 거 현실적으로 시장이나 국회에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LG가 파주 갔듯이 구미시에서 행사 줄놓고 좀 줄여가지고 대기업이 오면은 대기업의 예산을
절반 정도 지원해준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왜 대기업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도 도와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대기업도 살리려면 대기업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1년에 세금이 60%가 LG와 삼성에 나옵니다. 저희 지방세가.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에 사실은 구미시 일이 있는데 도당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당의 참여를 많이 못했다고 공천을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시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무소속으로서 구미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여러분들 다시 출마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주어진 시간 3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성희 구미시의원 바선거구 후보님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포, 해평, 산동, 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성희 의원입니다. 4년 동안 지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오게 된 일인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 또 불우한 이웃, 소녀 가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살았습니다만 좀 더 나은 이웃과 함께 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5월 18일은 강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38주년 기념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영령을 다하신 고인께 명복을 빌면서 저희들 진보와 보수이기 전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작은 정치를 하는 지역의 시도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당이 없는 무소속을 꼭 지지해 주셔서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의 앞만 보고 시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구미에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을 걱정하고 구미시가 뭐가 필요한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애 경북도의원 4선거구 예비 후보님. 반갑습니다. 구미 4선거구 임동 진미 도의원 무소속 출마 예비 후보 김성애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빨간 차 타라고 탔습니다. 내리락에서 내렸습니다. 난 여성을 대변해서 뭔가 하려고 용감하게 나왔구만. 너무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그래도 이 연대가 있어서 결코 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준비한 글을 열심히 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좀 떨린 것 같지만 미리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시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구미, 희망의 구미, 역동적인 구미, 재도약하는 구미, 미래의 구미, 살기 좋은 구미를 저 김성애가 만들어 보려고 출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용감한 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꾸름이 자라고 있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구미, 우리 청년의 꿈을 잃어버렸을 때 꿈과 희망을 재충전할 수 있는 구미,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많은 정책에 고심하고 노력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성애와 구미 시민 여러분이 함께 꿈꾸는 좋은 세상,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는 구미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김성애를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런 세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앞으로 구미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를 항상 바라보겠습니다. 저 김성애를 아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의 용기를 얻어 구미를 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데 이 몸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김성애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실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왜 나오셨습니까? 대통령 배워 난다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워가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용감하게 나온 김성애입니다.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과 연대 속에 함께 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 하도록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리겠습니다. 저는 강동에서 강서까지 올 동안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좀 떨립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화 구미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성모사곡동 이모동 시의원 예비후보 이영화입니다. 시의원 참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막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은 어떤 계층의 주민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소수의 의견을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 영화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을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장재성 구미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소속 연대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사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저는 장재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며 뜨뜻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다.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어두워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오단벌 없어도 번듯한 집안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였다.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란 말로 인내를 다하고 도리란 말로 노릇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삽니다. 저는 구미에서도 외진에서 좀 외진 데서 살았습니다. 저 어머님은 다리가 잘렸습니다. 6.25 때 다리가 잘려서 저는 정말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보기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정말 아버지가 대단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정말 장군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딴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자네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을 보고 참 회원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금도 이 시간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면서 너는 훌륭하게 크다. 저는 공약을 딱 3가지로 제가 압축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미고등학교는 구미 최고의 학교입니다. 구미여고 최고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정말 어느 학교보다도 전 육성하고 싶습니다. 왜? 교육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교육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봉곡동에 있는 시각장애자 회관을 보고 우리 구미에 1,500명이라는 시각장애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제가 못 배운 거 그런 사람과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구미천은 정말 악취가 나는 손도 안 되는 그런 구미가 있습니다. 43만에 지나가면서 고속도로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깨끗하게 쾌적하게 살기 연구소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장재성 의원님. 자, 끝으로 변화의 새바람, 구미의 새희망, 김봉재 구미시장 후보님의 인사를.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소속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우리 시도 의원 후보님들 진짜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앞서가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구 시도의원 정당 공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자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설사 타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군구 그 다음에 시도의원 정당 공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외교, 국방, 재정, 금융을 제외한 모든 행정 기능이 지방 시민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체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아직도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이든 타이든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미래를 향해 앞서가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사실은 처음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속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 이래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기 계신 우리 이수태 전 의원님 지방 분권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구미의 자존심을 가지고 구미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같이 일렬로 서셔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질의 대상 후보자를 지명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인터넷 최영입니다. 각 후보님들한테 각 공통된 사항 같습니다. 장재성 후보님은 공천 신청을 안 하셨죠, 그죠? 처음부터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공 공천 신청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로 내가 되면 좋고 내가 안 되면 부당하고 지금 당의 공천이 필요 없다. 불과 일주일 전에 공천 신청하신 분들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 예치하고 처음부터 무소속이 나왔으면 문제가 걸릴텐데 다들 공천 신청해서 공천 낙선하자마자 불복하고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물론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당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당에 제대로 못하고 공천에 낙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구미 시민의 대표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표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계시지만 서울대학교에 들어있다고 해서 대학교 안 보냅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으면 그 밑에 학교를 보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학교를 보냅니다. 유학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시험 과정이 입학 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셌다거나 문제가 하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 어떤 룰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었는데 룰이나 그 어떤 과정이 정당했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심정으로 출마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미 시민은 다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오히려. 네, 이상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오늘 무소속 연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군지 사당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까지가 참 뭐 좀 어렵게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재 군시장 후보도 그렇고 또 이제 장재성 후보는 처음부터 무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고 좀 전에 우리 경북인들의 최현정 대표께서 또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한풀이. 우리는 언론에 있습니다만은 그 내막적인 사항은 다 압니다. 왜, 뭐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신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안 서실 분도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쪽에 한풀이씩 무소속으로 간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뭐 보수의 성지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빨간 옷 천지인데 여기에서 또 흰 옷을 입고 나오신 것에 대한 거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전 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24일, 25일 되면은 본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 전에 누가 한두 사람이라도 본 후보 등록을 안 한다 그러면 무소속은 연대가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몇 분이 또 무소속이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못했는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미투데이 정명수 기자입니다. 이 홍미 의원에게 좀 먼저 묻겠습니다. 구미시장 먼저 출마하면서 그때 아마 변정 후보에게 차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천이 못 됐던 것은 내가 원했는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지금 도의원으로 다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내 스스로 그 자리를 시장 자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뺐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김봉기 의원에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자료에서는 11명의 자료로 연대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4명이 누군지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경선 전에 가골 지구당 위원장이 있는 곳의 상공회의소에서 서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에 최종 경선자를 지지하고 탈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선자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1일 날 구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3월 6일 날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 출마할 당시에 생각을 이랬습니다. 제가 구미시에 오랜 시청에 오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구미공단의 경제정책들을 달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구미시를 이끌면 정말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출마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책 공약으로 내가 이 시장 선거에 뛰어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일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 가지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자분이 기자회견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안 되면 당연하게 도의원도 안 하고 또 탈당을 해서 다른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철회하고 생각을 바꿨을 뿐입니다.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고 경선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연유인지 저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기자분들이 한풀이 한다 하는데 저는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왜 공천을 안 줬는지 또는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선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지도 않고 참고역이라는 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도당에 이의 신청을 해도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 대답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도당에서 했는 일이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공천 준 사람은, 공천 받은 사람은 공천 줬다 하더라도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제가 반드시 지역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한 표를 받는 한에 있더라도 그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했으면 한 표로 적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죠. 왜 깨끗하게 물러나지 못하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공천 여론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불복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도 하지 않고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도 이야기도 안 하는 그런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그 배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한풀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는다라고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어제 11명이라고 보도자료 나갔는 것은 단순 실수였는 것 같습니다. 어제 7명이었고, 누구인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개인 실명은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도 또 두 분이 참석하신다 했는데 또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 못 하신다고 좀 전에 또 9명 됐다가 다시 또 7명이 됐었습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거는 또 여러 사정의 변화가 계속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하여튼 7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경선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전제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하시게 되면은 질문 받을 때마다 저도 이게 과연 맞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했나? 이 생각은 항상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무소속 출마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은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도 있고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해상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어른들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해상 교통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거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선 선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강한 것은 법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경선 과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구미만의 문제였다면 저희들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경북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거는 불공정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데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시민의 판단과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나오는 것이 잘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선거하면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선거하면서 제가 체중이 줄었을 때도 간혹 보는 분들이 야, 김 후보님은 선거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모양이지. 살이 쪘대? 사실 살 많이 빠져가 있었는데도 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사실 경선 이거 가고 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할 때 고민하면서는 굉장히 살이 쪘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분들이 보시고는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요새 살이 왜 이래 빠졌노 이래 또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실질적인 거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는 빠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걱정돼가지고 이야기하신 걸로 좋게 해석을 합니다. 질문해 주신 것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할 거 있으면 혼자 스스로 반성하고 또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심판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했는 심판에 대해서 이때까지 누가 승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참 불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심판했는 것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시민들이 심판했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선고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잘 받아들여서 생각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기자는 아닌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네, 뉴스일보의 김희정 기자입니다. 먼저 김봉재 후보님께 말씀 내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는 저는 무소속 후보로 나갔을 때 황야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무소속으로 나올 때 겁도 많았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겁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도 그 중에 그 불공정한 정당에 대한 심판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혼자 그 불씨를 던졌을 때 사실은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는 게 맞고 이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진짜 잘못된 정당 정치가 존속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람을 많이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또 생각하실 거고, 저는 가능하면 바람을 많이 불러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오셨는데, 몇몇 후보님들 제가 보기엔 대부분 후보님들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공약을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지적을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오늘 이 기자회견 했는 거하고 그 의미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내준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오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시간에 각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드신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좀 더 연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셔야지 저희도 또 언론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오신 그 후보님한테 좀 바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답변은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경북 IT 뉴스의 박명숙입니다. 저는 그 한 시민이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묻겠습니다. 김봉재 시장 예비후보님께 물을게요. 무소속 탈당을 언제 하신 겁니까? 마지막 무소속 결정. 예, 마지막, 예, 죄송합니다. 무소속으로 결정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5월 14일입니다. 이게 월요일인가요? 예. 월요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그 캠프의 현수막을 보면 그 자유한국당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거는 아직 몰랐어요. 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그대로 걸려 있어서 시민 한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 저에게 대신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답 없으십니까? 마지막. 경상투데이 발굴기사입니다. 근데 김봉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상공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양호 후보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김봉태 후보님과 박창원 후보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박세진 시의원님, 네, 아까 우리 KTX 3천억 공사에 30억 용역비가 든다 했는데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문제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은영 인터넷 뉴스 대표님, 또 도민일보 김영식 우리 대표님, 또 경상투데이의 박의분 우리 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무소속 출마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론들 앞에서 우리가 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도와달라는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고, 사실 아까 기자님들이 공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구미가 국회의원 한 명 생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천입니까? 공천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KTX 같은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 제가 8년 동안 해보니까 보통 용역비가 10%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용역이 있어요. 3천억 공사에 1억이라 하는 것은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지 간에 예산을 보시면은 그 예산의 전체 금액의 10%가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라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찍힌 거 아닙니까? 기자는 국회의원은 저는 제가 할 얘기나 합니다. 간담회장에서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해야지만 구미의 진정한 발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나왔습니다. 기자질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그 참석 안 했는 이양호 후보가 대답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겉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속 이야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속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추측할 때는 또 뭐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오픈해가 바로 이야기할게. 그때 다른 토론자들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양호 후보한테 이야기하려고 적어놨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질문을 이제 갑자기 바꿨죠. 그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는 권영민 대구시장과 홍준표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양호 후보하고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영정 후보가 그 문자 메시지도 치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양호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아마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나. 떠도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 사실 들어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인 상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또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뭐 있는 거는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꿈이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죠. 지방 봉건 시대에도 벗어나고. 이게 정당의 굴레를 가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당의 시책임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서울 여의도 연구소의 소장이나 그 연구실장, 정책실장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 저는 그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본산 구미고 인구가 43만이 되고 우리나라 수출의 5%를 담당하는 이 대단한 구미가 거기에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전국 시군구 227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미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 대단한 감정이 그 사람들한테는 칠곡이나 뭐 외곽이나 상주나 성주나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도 됐고, 지방에 사는 분들이 그 지방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하고 남이 생각하는 우리도 다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전 사실 이양호 후보한테 고소고발도 당한다고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소고발 안 당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제가 고소고발 당했는 줄 압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했습니다. 고소고발 안 했는데 문자 해가 고소고발한다고 막 했는데 그것도 사실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김봉진 뭐 착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뭐 고소고발 당할 일도 있는 모양이네, 이래 생각을 했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도 안 합니다. 그분으로서는 또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고소고발한다고 흥분했는 경우는 따님이 뭐 촛불 집회 나가고 뭐 또 마사회 그거 했을 때 사전 선거 운동 했고 뭐 농업진흥청장으로 있을 때 뭐 영업소에서 뭐 아가씨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제가 했는 게 아니고 기사화되는 내용을 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실을 해명해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고소고발한다고 하도 강하게 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갔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죠. 저로 봐서는. 가보니까 이거는 전혀 고소고발하고 관계없다. 고소하기만을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소했을 때는 아닌 사실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는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고소고발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대요. 본인도 또 변호사 찾아가봤겠죠. 근데 그때 자기도 이제 감정적으로 뭐 개강하니까 자기의 뭐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또 왜 안 나왔나고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 경우에는 본인의 뭐 핑계든 이유든 본인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후보도 취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하려고 다 준비했던 걸 전부 수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약한 게 있다고 추측은 하죠. 이게 추측입니다. 뭐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뭐 제 입으로 이야기가 잘못 이야기하면 또 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카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답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영 기자입니다. 일단 이제 무소속 연대하셨고 앞으로 이제 그 무소속의 발행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제 혹시나 당선되고 난 뒤에 그 당의 거취 문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시대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 좋은 분위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정당 공천 없애야 한다고 거기에 의견을 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당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일단 하여튼 당선되고 난 뒤에 당의 거취 문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시민께서 뭐 기자회견이지만 이제 질의하고 싶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받아들일 의견이 있으면 질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대표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공천을 신청이었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럽다기보다는 공천을 했는 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이 공천이라는 이 내용이나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신청이었는 제가 잘못이다. 1년 전에 제가 지난 4월 25일 날 당에 들어갈 때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나갈 거라고 다짐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또 주변에 권유로 이렇게 들어가는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었고, 제가 지방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당은 앞으로 없습니다. 저한테는 시민의 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시민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용운 시인을 참 좋아해요. 한용운 시인은 알다시피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 은하 불교계의 도성이고 이름이 있어서 일본에서 어쨌든지 사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본의 문에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흑진회에 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경찰이 있는데 이 한용운 이분은 내가 여기 중이 있는데 한마디 물어보겠다고. 스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그나마 내가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해야겠죠. 똥이 더럽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고. 더 냄새나고 그게 더러운 게 뭐냐고.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사람 시체 썩는 보다 더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게 뭐냐고. 여기에 있는 중들이 일본 사람한테 아부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핏바라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조직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그건 없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용운의 시가 복종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종하고 싶습니다. 짧게. 네, 국민의 43만의 인구 중에 여성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내가 처음에는 제가 무소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중에서 빨간 옷을 입으면 아주 편안한 길을 간다 하길래 정책가, 전략가 꿈꾸는 그런 빨간 차였습니다. 여성 가산 점수 30% 있었습니다. 경북도에서 도의원 출마는 2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걸 내놓고 왜 이건 내가 이 무소속 연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구미신 여성 반 정도를 다 무시하는 그런 당이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마 구미 지역에서 제일 복이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빨간 옷을 입고 강소를 해보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하얀 옷을 입고 강소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왜? 여성의 자존심입니다. 여성들이 또 한마디씩 다 목소리 높여 뭔가 소리질러 보십시오.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라는 질문만 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있어서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 간단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 바빠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쭙 거예요. 혹시 끝내고 이제 시민질 받겠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상으로 구미 무소속 시민후보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면 되지. 아까 좀 받아주면 되지.